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8월 7일 일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3,200달러, 이더리움 1,700달러 플러스고, 리플, 에이다, 솔라나, 도지코인 전체적인 코인 플러스에 횡보 중이고요. 8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까지 며칠 남지 않았고, 지금까지 코인 투자 생존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도 무리하게 코인 추가 매수는 많이 없는 움직임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주식 모두 6월, 7월 변동성은 컸지만 무엇보다 코인 시장은 극악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이다가 이제서야 초급볼 플러스 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3,000달러에서 크게 상승하지는 않는 움직임 나오고는 있지만 코인 시장으로 크고 작은 자금들이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38.7%, 이더리움 도미넌스 18%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40% 아래로 크게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작년 11월 이더리움 도미넌스 가장 높았을 때가 20%였습니다. 전체적인 히트맵의 크기만 보셔도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장의 거시경제 충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 수익률 높은 알트코인으로 자금을 움직이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USDC, 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하고 BNB 바이낸스 코인 시가총액을 비교해보시면 BNB 52빌리언, USDC 54빌리언으로 이제 바이낸스 코인하고 USDC 시가총액 순위도 바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경투 메인 코인 히트맵에서 USDC하고 BNB 코인 자리가 바뀌는 거고요. BNB가 여기 USDT 테더까지 시총순위 3위로 상승하면 코인 시장 완전한 불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테더는 65빌리언으로 아직까지 바이낸스 코인이 상승을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볼 수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 6월 폭락했을 때 시가총액이 32빌리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매우 좋다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에서 거래량 가장 많은 바이낸스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수수료산 BNB 코인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바이낸스 코인 시총이 크고 작아지는 것이 코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차트는 BNB 바이낸스 코인하고 USDC, USDT 테더 코인 시가총액을 중경투가 비교한 그래프고요.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에 자금이 들어온지 나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 8월 가장 먼저 BNB 코인이 테더 시가총액을 넘어섰었는데 2018년 11월 미국 양적 긴축으로 비트코인 3,000달러까지 폭락하고 반등이 크게 왔던 구간이고요. 투심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작년 2월하고 3월, 4월 여기 구간에서 비트코인 6만 달러까지 폭등을 했고 5월 중국 코인 채굴금지로 폭락이 왔을 때 이때 테더 코인 시가총액보다 바이낸스 코인 시가총액이 작아졌던 구간이었고요. 2021년 작년 6월하고 7월 비트코인 3만 달러에서 두 달 이상 횡보를 하다가 바이낸스 코인 BNB 시총이 다시 테더 코인 이상으로 상승했던 여기 구간이 작년 8월 비트코인 4만 달러 회복했던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11월 피크 찍고 6월에 비트코인 17,500달러까지 폭락하고 BNB 시총은 32빌리언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노란색 라인 USDC는 테더보다 이후에 나온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시가총액이 작게 형성되었지만 올해 5월 루나 사태로 폭락 후부터 USDC 시총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파란색 테더 코인 시총하고 USDC 시가총액하고 비슷하게 갈수록 간격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이 USDT 테더 코인 시총을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후에 넘어선다면 코인 시장에 전반적으로 자금이 풍부해지는 불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23,000달러에서 크게 변동 없어는 보이지만 BNB 코인은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블랙락, 레디핑크 CEO 운영하는 미국 1등 자산 운용사의 최근 움직임 보면 코인베이스하고 파트너십 체결해서 코인베이스의 기간 전용 서비스인 알라딘하고 연동을 시켰다 뉴스가 나왔고요. 블랙락도 코인이 주식보다 변동은 크지만 5월하고 6월 하락장 다 견디고 주식하고 함께 계속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다 볼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주가 보면 블랙락 알라딘 서비스 연계로 인해서 40달러 바닥에서 93달러까지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작년 고점 380달러 대비해서는 코인베이스 주가 하락폭은 크지만 최근 반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인베이스하고 블랙락 파트너십은 무엇보다 미국 패밀리 오피스에서 자산 운용에 코인도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의미일 듯 하고요. 블랙락이 금리 인상으로 2분기 어닝이 시장 예상보다 좋지는 않았고 코인베이스하고 연동을 해서
그래서 최대한 투자 상품을 다양화하고 레버리지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일 듯합니다. 블랙락이 자산가 고객들 유치해서 코인 투자도 일부 하겠다는 의미로 코인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한국보다 미국 자산가들이 80% 이상을 블랙락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 통해서 자산 관리를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높고 화폐가치 떨어지면서 최소한 인플레이션율보다는 높게 자산가치 유지를 시키겠다는 자산가들이 많죠. 그리고 8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앞두고 있는데 연준 보우먼 의원, 지난주 제임스 블러드 메스터 의원에 이어서 75bp 금리 인상 9월에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추가적인 매파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우먼 의원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8월에 만약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강하게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율 연준이 작겠다는 것으로 8월 10일 수요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예상치가 8.7%로 7월보다 다소 낮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볼 수 있죠. 9.1%에서 8.7% 이렇게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은 상승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준위원들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주식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버린 이후 하락도 크기 때문에 최대한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매파적인 발언 한 듯 하고요. 8월 10일 수요일 미국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7월 중순에는 9.2% 컨센서스였는데 최근에는 8.9%로 변경했다가 다시 8.7%까지 컨센서스 예상치를 내렸습니다. 8.7%로 내렸다는 것은 8.7%나 그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미국 통계국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8.5% 나와서 6월 8.6%보다 더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강력한 호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8.7% 컨센서스 낮게만 발표되어도 올해 3월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3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7.9%로 시장 예측치 7.9% 비트를 했고 이때 단기적인 코인 시장 랠리가 있었죠. 이번에도 미국 2분기 어닝 실적도 잘 나왔고 경기 침체 리스크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인 시장 추가적인 상승에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요. 최근 비트코인 움직임 보면 최대한 세력들 개미 못 사게끔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최대한 비트코인 가격 하락했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8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추가적인 기관들 진입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주말 동안 보면 연준위원 발언으로 미국 경기 잘 돌아가고 8월에 인플레이션율 7월보다 낮게 나온다고 해도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4년하고 미국의 나스닥 주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중경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1994년처럼 이번에도 급격히 올리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를 한다면 미국의 금리는 높은 수준의 장기간 3%에서 3.5% 금리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1994년에도 금리 6%대로 올리고 여기 차트 보시면 중간중간 경기에 따라서 낮게 유지는 했지만 6년 동안 평균 6%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기 전까지 큰 금리 인하는 없었다 볼 수 있습니다. 1997년대 미국이 금리 한번 크게 올려서 이번처럼 고인플레이션율 잡았다가 인플레이션율 떨어지니까 다시 금리를 빠르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율이 향후 5년 이후 더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고요. 때문에 미국이 보우먼 위원 발언처럼 94년 경우와 비슷하게 쉽게 금리를 안 내릴 듯 하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는 문제가 없겠지만 개발도상국 신흥국 경제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보면 기준금리 미국하고 역전된 상태인데 블러드 의원, 보우먼 연준 의원처럼 8월에 인플레이션 하다도 금리 계속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8월 25일 한국 금통위에서 50bp 금리 인상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한국이 2020년부터 해서 부동산 연끌, 대출 비중 높은 주식 투자 등 개인들 이자 부담 높은데 미국이 3% 금리에서 5년간 유지를 해버리면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산 가격 하락이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같은 큰 이슈가 있으면 빠르게 금리가 내려올 수 있겠지만 이것은 불확실한 거고 이후에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자극 우려로 쉽게 자금을 시장에 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때문에 우리 중경투자객들은 가장 안전하게 자산 가격 유지하는 것은 미국 주식 우량주하고 코인 투자가 정답이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 주식 매수하라는 건 아니지만 중경TV에서 미국 주식이나 달러 매수 타이밍이 되면 이후에도 코인하고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